레드햇 오픈시프트 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해볼까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 날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2시,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클라우드가 대세다 이런 말들은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말이고 당연한 명제가 되고 있죠. 이것을 넘어서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리더 레드햇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설치 및 운영하기입니다.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드햇이 제공하는 세계적인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플랫폼이죠. 높은 서비스 호환성을 자랑하고 그리고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클라우드 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 송창한님 그리고 레드햇의 기술 대표 이승일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송창한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 송찬입니다. 복잡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께 쉽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실체를 눈에 보이게 구현하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쉽게 간편하게 활용하며 오픈소스와 함께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한 발 더 나아가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창한님. 다음으로 레드햇의 기술 대표 이승일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레드햇의 기술 대표 이승일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설치 및 구성과 함께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 방법에 대하여 데모와 함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 도구를 어떻게 레드햇 오픈시프트에 연동하여 생산성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대하는지와 함께 요즘 핫한 이슈인 보안과 함께 민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두 마리 토끼 아주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네이버 클라우드 김상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최대한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오픈시프트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CI/CD 구현하는 방법,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툴까지 아주 알차게 담았습니다. 발표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자분들께서 직접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세션 발표가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 무렵에는 화면을 직접 켜고 라이브 Q&A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와 경품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웨비나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20명을 추첨해서 콜라보 굿즈 패키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콜라보 굿즈 패키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레드햇 로고가 박혀있는 콜라보 티셔츠, 그리고 네이버 노트, 굉장히 깔끔하죠? 네이버 노트와 그 다음에 라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노트까지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마우스 손목 받침대도 있고 그리고 레드햇 브랜딩이 되어 있는 미니 공구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콜라보 굿즈 패키지 이렇게 알찬 구성 어디서 본 적 없으시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당첨자분들께는 배송 주소 확인을 위해서 별도 메일과 문자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50명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분들께는 차주 중에 문자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행사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총 30명을 추첨해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후 저희가 더 좋은 웨비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설치 및 운영하기 1편을 시작으로 총 4개 세션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설치 및 운영하기 첫 번째 세션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처음에 저희 베어메탈 서비스를 먼저 얘기를 드릴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베어메탈 서비스를 저희가 UI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툴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UI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승현 이사님께서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오픈시프트 설치 환경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앤서블 타워를 활용한 가상 VM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베어메탈에 대해서 먼저 많은 분들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짧게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메탈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설치 안 했는데 있는 약간의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하드웨어를 뜻한다는 게 기본적인 용어고요.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베어메탈이 왜 필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좀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용자들이 만약에 좀 단독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베어메탈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은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가상머신이나 혹은 컨테이너 형태가 아닌 이 내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CPU 파워,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용량, 그리고 디스크 IO 등 높은 성능에 대해서 사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사실 사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간섭 없는 서비스 같은 걸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단독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수용하고 싶은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메탈 서비스는 이 우측처럼 기존적인 그 일반 서버 상품들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고 거기 게스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들은 사실 공유해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버의 자원을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어메탈 상품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운영하는 모델이 아닌 바로 이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버의 자원도 워크로드에 맞춰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어메탈 서비스에 대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바로 이 신뢰성 있는 고성능 서버를 사실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사실 저희가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수년간 자체 테스트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커스터마이징이나 그리고 옵티마이징 된 거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종류의 서버 스펙이 아니라 사실 여러 종류의 서버 스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약에 이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그 스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번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이 생성이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사실 30분 이내에 단독 서버를 클라우드에 생성할 수 있다는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고 현재는 레이드 1 플러스 0와 그리고 레이드 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지에 대해서 스토리지 패스 같은 경우 시스템 파티션을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비스의 사실 큰 장점은 사실 아까 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 물리 서버에서는 하이퍼바이저 없이 바로 운영체제로 설치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하이퍼바이저가 기본적으로 그 리소스에 대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건데 지금 이제 베어메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계층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어진 서비스를 바로 전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O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뭐 CentOS,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윈도우 2021 쭉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이번에 데모에서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1을 설치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클릭만으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환경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 스킹만 선택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과 같이 30분 이내에 설치돼서 원하시는 걸로 바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단위 종량제의 요금제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실 약간 금액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박스 장비를 빌리는 거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차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효율적인 이제 계산을 통해서 운영과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어메탈에 대해서는 시간제, 용량제를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베어메탈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해서 쓰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이제 VPC 환경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메탈 서비스가 퍼블릭 IP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그 한 서버에 대해서 퍼블릭 IP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액세스나 뭐 서비스에 대해서 오픈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 접근할 거냐 아니면 허가하지 않을 거다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ACL이나 ACD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스토리지가 어떤 것들이 붙일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스토리지를 붙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낫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지를 붙여서 이후 벌어지는 스토리지 이슈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보면 베어메탈 서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만들어 있던 거고요. 저는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8.1을 먼저 선택을 하고 VPC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던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타입은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총 4가지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전 이번에 24코어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파티션은 사실 5가지 맥스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티션 용량에 있는 용량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PC다 보니 이제 네트워크를 붙이게 되고 아까 192.168 대역에 대해서 제가 자동으로 할당하는 것을 지정하게 됐고요. 퍼블릭 키에 대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속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없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 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키에 대해서 실제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ACD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가 설정하고 있던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버 생성만 하게 되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만들어지게 되는 내용이고요. 네. 물론 여기서 좀 빨리 만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이제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 IP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라는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한 서버에 대해서 퍼블릭 IP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퍼블릭 IP를 받고 저는 그 퍼블릭 IP에 대한 내용을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 IP에 대한 받은 걸 받아서 저는 푸티를 좀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방금처럼 키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키가 없는 거는 원래는 패스워드로 알아와서 해야 될 내용인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그냥 그래서 스토리지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잘못 클릭을 했는데요. 스토리지 부분은 여기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VM에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나스 부분에 대해서 주어야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스 서비스를 클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낸 500기가짜리 나스 볼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만들어놨던 테스트라고 하는 서버에서 ACL만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부터 그 베어메탈 서버에서는 이 나스 볼륨으로 들어와서
바로 마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치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이썬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그 파일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희가 파이썬 SDK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엔드포인트하고 유저키, 패스워드 키, 프로젝트 아이디만 있으면은 이제 버킷에 대한 내용들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로드도 할 수 있다는 대한 매뉴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시프트 설치를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프라 환경, 베어메탈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베어메탈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편의성과 그리고 물리 서버의 고성능,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로 요약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레드햇 앤서블 타워를 이용한 가상 VM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기존의 앤서블 타워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안에는 앤서블 자동화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레드햇이 인증하고 그다음에 서드파티 업체들이 인증한 다양한 컨텐츠, 콜렉션 형태로 되는 컨텐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이런 서비스 사용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 즉 생산하는 쪽, 즉 오퍼레이터, 실제 운영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컨슈머 형태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앤서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있는데요. 이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전에 앤서블 타워라고 불렸던 부분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메이션 허브는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도커 레지스트리 같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허브에는 오토메이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컬렉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리눅스, 윈도우,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겟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 이게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하나하나의 작업을 실행할 때는 플레이북을 실행하는데요. 해당 플레이북은 CLI 형태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실행 환경, 컨테이너 기반의 실행 환경을 동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깔려있는 영상에서는 버전, 그 다음에 바이너리,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런 호환성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자동화 플러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워크플로우에서의 API 웹 후크 방식이랑 자격 증명, 그다음에 실제로 작업 각각에 대해서 이런 요청과 승인 방법을 통한 방법도 또한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자들은 웹 UI나 API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해당 작업에 대해서 RBAC 기반으로 검증을 하고요. 승인 요청을 통해서 실제 승인이 되면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 실행 환경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AAP, 즉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시프트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오픈시프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AAP, 즉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고 레지스트리가 있는 환경에서 베이스 전서부터 시작해서 부스트랩, 마스터노드, 워커노드를 가해서 자동으로 가상머신 혹은 베어메탈을 프로비저닝하고 해당 프로비저닝 상태에서 실제 오픈시프트 설치를 준비해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설치 완료까지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풀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 AAP, 즉 인벤토리 구성을 해서 신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축할 노드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걔를 호스트 혹은 그룹 형태를 구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러할 때 베스천 노드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일단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부스트 스트랩, 마스터, 워커 노드들을 프로비저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일 때는 VM 프로비저닝, 베어메탈일 때는 베어메탈
프로비징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구성하고요. 그게 끝나면 프로비징 된 정보를 Ansible 오토메이션 컨트롤러가 정보를 긁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DNS, DHCP 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설치 구성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 환경, 오픈시프트 설치 환경까지 사전 구성 파일까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부스트스트랩 마스터 워커 노드를 차례차례 설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규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AP하고 레지스트리만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즉 예전에 따지면 타워에 들어가서 인벤토리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토리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과거에 CL을 통해서 호스트의 인벤토리 구성했던 방식이고요. AP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벤토리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화면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myLab이라는 인벤토리를 자동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상 일부러 미리 만들었는데요. myLab을 보시면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룹 정보, 호스트 등에 대해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에는 사용자 이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부스트랩 마스터 노드 각각에 대해서 해당 호스트 이름만 추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했고요. 실제 그룹으로 가보시면 각각의 애드를 통해서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요. 마스터란 그룹을 만든 상태에서 호스트를 일일이 클릭하셔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 1, 2, 3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워커 노드란 그룹을 생성한 이후에 호스트란 이름을 클릭하셔서 워커 1, 2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것들은 중복돼 낼 수 있는데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라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마스터 워커 노드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겹쳐서 만들 수가 있고요. 해당 클러스터에는 또 중복적으로 베이스천과 부스트랩을 포함한 모든 노드들이 다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클러스터를 생성을 위한 마이랩에 대한 오픈시프트 인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해당 노드들은 아직 프로비징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추가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작업은 바로 베이스천 서버입니다. 베이스천 서버는 실제로 오픈시프트를 설치 및 구성하기 위한 모든 장비들을 그냥 기본 사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베이스천 서버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해당 베이스천 서버로 다양하게 여러 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천 서버를 구성할 때도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통한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워크플로우를 하면 베이스에 필요한 모든 단계들을 작업들을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워크플로우 안에 보시면 단계별로 해당 가상 머신을 프로비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상 머신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OS의 가장 기본적인 사양들을 추가하고 그게 끝나면 가상 머신, 즉 베이스천 서버를 스타트 해가지고 준비 상태를 만드는 자동 작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까 창아님이 설명하시면 베어메탈 NC 테스트라는 서버고요. 거기서 보시면 하나의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워크플로우, 프리페어 베이스나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라운치 템플릿을 통하면 비주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걸 보시고요. 실제로 방금 라운치를 누르면 오픈시프트 구성 필요한 가상 머신은 프로비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작업이 단계적으로 자세히 끝나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VM에 대해서 베이스천이랑 가상 머신을 만들고요. 그게 끝나면 두 번째로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해서 CPU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CPU를 하나, 스레드를 하나, 그 다음에 소켓을 하나, 혹은 CPU 토폴로지도 구성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한 메모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머신의 맥스 메모리, 커런트 메모리들이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게 작업이 끝나면 해당 시스템, OS 자체에 대해서 아직 스타트되지 않았지만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 호스트, 그다음에 키,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다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패러미터 인수를 통해서 받아서 구성하고요. 그게 딱 끝났으면 실제로 가상 머신을 스타트해서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되고 그다음에 SSH 접속까지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다 한 번에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하고요. 이게 바로 앤서블 오토메이션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 머신이 정상적으로 떴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배열 메탈에 보시면 부스트랩 노드가 현재 정상적으로 떠서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SSD에서 실행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앤서블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호스트 네이버뿐만 아니라 IP, 기타 등등도 다 작업이 끝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하나의 베이천 서버를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예, 그게 끝났으면 두 번째로 할 작업들은 이런 부스트 스트랩, 마스터 노드 3대, 워커 노드 총 6대에 대해서 가상 머신을 베어메탈 프로비전 할 예정입니다. 네, 해당 작업은 워크플로우 2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해당 워크플로우 2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부스트랩 노드를 생성을 할 겁니다. 프로비전이 할 거고요. 부스트랩 노드가 프로비전이 끝나면 아까 베이스원과 똑같은 작업으로 CPU, 메모리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동시에 패러하게 마스터 노드를 3대를 동시에 생성을 할 거고요. 마스터 노드 3대가 생성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아래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마스터 노드 각각에 대해서 CPU랑 메모리 작업이 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와 또 패러하게 동시에 워커 노드 2대를 작업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끝나면 똑같이 CPU, 메모리 된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패러하게 다양하게 여러 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작업을 통해서도 또다시 여러 개 노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에 대한 그 제한성은 하드웨어 혹은 네트워크 리소스가 버텨들은 하는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듯이 베이천 노드 2만 되어 있고요. 워크플로우 2를 자동으로 라운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실제로 클론해서 부스트랩 노드를 VM을 프로비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해당 VM이 끝나면 프로비전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다음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가 되면 기존 작업으로 돌아가서 리트라이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루틴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심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공했을 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스터 노드 작업을 생성하면서 부스트랩 노드의 CPU와 메모리를 생성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또 끝나서 그다음엔 똑같이 워커 노드를 생성하면서 마스터 노드에 대한 CPU랑 메모리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동기와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작업이 성공하면 먼저 치고 나가게 하실 수도 구성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마스터 노드의 CPU 메모리를 하면서 워커 노드의 CPU 메모리도 동시에 세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단계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도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2초, 15초, 12초 이런 식으로 다 단계별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생성이 정상적으로 된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부스트스트랩 노드가 생성되어 있고요. 마스터 노드, 그다음에 워커 노드가 각각이 다 VM이 프로비전이 자동으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할 때 각각의 워커 노드, 마스터 노드에서 CPU 메모리 이런 것들도 다 인수를 받아서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과 데브툴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브툴즈 등 다양한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레드햇의 기술대표 이승님께서 요약과 그리고 세션 세 번째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2에서는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한 오픈시프트 설치 자동화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브툴스를 활용하여 소스 커맨드에서 관리하는 도커 파일을 사용하여 소스 빌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스 파이프라인의 트리거 기능을 활용하면 코드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자동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세션 3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으로 오픈시프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리토랑 오픈시프트 설치 준비입니다. 네, 지난 세션에서 보여드렸듯이 각각에 대해서 가상 머신들을 만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만들어진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베이천 서버를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네, 워크플로우 3번에서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한 가상 정보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해당 서비스, 가상 머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DNS를 구성할 거고요. 해당 DNS 구성 이후에는
가상 머신들의 맥 주소를 기반으로 DHCP를 구성할 겁니다. 이후 로드 밸런싱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드들의 상태를 통한 HF락시 구성, 그 다음에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기 위한 HTTP 구성,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설치에 필요한 구성 파일과 관련된 파일들을 설치,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베이천 서버를 보시면 네임드 서비스나 DHCP, HF락시 등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OCP 구성대 관련된 서비스도 없다. 이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워크플로우 3를 시작하면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작업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웃풋을 보시면 첫 번째 잡에서 현재 관련된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각 항목별로 시간과 함께 어떠한 작업들이 나오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DNS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NS 관련된 패키지 설치, 그 다음에 etc named comp를 구성하는 플러스 보시면 바 밑에 named 밑에 각각 필요한 존 파일도 구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실제 끝난 시간도 나오고요. 두 번째 작업도 현재 DHCP 구성하고 있는데 디테일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 정보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DHCP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추가로 각각 작업에 대한 다른 작업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DHCP 컴포부터 시작해서 가장 필요한 작업들, 그다음에 설치 작업이 어떻게 구성이 끝났는지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세 번째 작업인 HF락시 구성하는 작업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HF락시 패키지들 설치 구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터 구성 파일도 구성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앞에서 프로비전한 VM을 기반으로 정보를 긁어와서 자동으로 생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끝났으면 네 번째 단계로는 HTTP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 파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너리 파일들을 준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치 패키지를 구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파치 패키지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해당 아파치에 있는 웹 포트, 기타 등등에 대한 작업도 끝나는 걸 자동으로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오픈시프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너리 파일들과 오픈시프트를 템플릿을 구성하는 작업들을 자동화로 구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작업은 오픈시프트 관련된 바이너리를 업로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바이너리를 올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너리가 뿐만 아니라 오픈시프트 설치 파일들, 그 다음에 SSH 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틸리티를 쭉 오시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작업을 하실 때는 아이템별로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과 파일들 구성 가능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실제로 돌아가셔서 전체 대가 작업에 대한 시간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서비스가 러닝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픈시프트 필요한 다양한 파일들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설치할 준비가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픈시프트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부스트랩 서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모든 작업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하는 일은 부스트랩을 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설치 파일만 자동으로 돌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모입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부스트랩 노드가 떠 있고요. CoreOS를 한 줄의 명 커맨드 라인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면 부스트랩은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설치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워커 노드, 그 다음에 마스터 노드도 다 한 방에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모든 구성은 다 자동화되어 끝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설치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워커 노드만도 따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네, 그래서 모든 노드의 설치가 자동으로 끝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하나씩 물론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설치 플러스 시스템의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부트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수동으로 일부러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부트스트랩 들어가서 전원 실체를 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해당 부트랩 노드가 필요한 이그니션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오픈시프트에 관련된 부스트 스트래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테이너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스트랩 설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마스터 노드를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아까 때 보셨듯이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마스터 노드의 코어 OS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마스터 노드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고 부트랩은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마스터 노드 각각 파워를 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엔서버 오토메이션 플랫폼으로 자동 킬 수 있지만 데모를 해서 하나씩 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마스터 노드가 정상적으로 떠서 올라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마스터 노드 총 3대가 떠 있습니다. 네, 마스터 노드에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 보시면 전원 실체를 보실 수 있고요. 전원 실체를 보시면 각각의 서버들이 필요한 컨테이너랑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마스터 노드 정상적으로 떠서 올라오면 마스터 노드 설치가 끝났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부트랩 노드는 서비스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거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트랩 노드에서 컨테이너가 어떤 게 떠있는지 보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뜬 상태에서 종료가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방금 이미지, 그다음에 실제 컨테이너 상태를 보시면 예, 모든 서비스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마스터 노드도 설치가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부스트랩은 안전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설치가 끝난 상태에선 부스트랩 노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스터 노드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워커 노드를 원하는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노드 수에 제한 없이 추가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를 통해 설치가 되지만 마스터 노드가 총 3대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천에 있는 HF 프락시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산 배치돼서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워커 노드가 마스터 노드가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미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실제 데모를 보시면 현재 오픈시프트 클러스가 정상적으로 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마스터 노드가 3개만 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청 작업은 들어오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커 노드 상태는 현재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워커 노드가 그러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추가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픈시프트 설치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고요. 해당 워커 노드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예, 해당 워커 노드 보시면 현재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에 조인해서 실제로 설치 작업을 진행하길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보안상 이유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설치된 상태에서 워커 노드 추가할 때는 항상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게 원격이 됐든 로컬이 됐든 똑같이 작업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커 노드 2대가 추가 조인을 요청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승인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승인 작업에는 두 단계별로 각각 작업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커 노드의 조인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승인했고 승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워커 노드가 2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워커 노드가 조인이 승인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워커 노드에 대해서 똑같이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진행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떠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4.9.4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떴기 때문에 각 콘솔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커 노드를 추가해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커 노드까지 설치된 상태가 이와 같이 됐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워커 노드가 로컬에 있든 원격에 있든 IP로 커넥션만 되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워커 노드는 그래서 각 리전별로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오픈시프트와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그리고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
컨테이너 레지스터에 관련돼 있는 데브 툴도 같이 연동되는 것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되고 있는 서비스들, 데브 툴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스 커밋,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레지스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유저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를 다크 파일을 만들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다가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푸시하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사용자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다커 파일만 가지고 다커 파일만 만약에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트리거링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빌드가 계속되기를 원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다커 파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소스 커밋이라고 하는, 제가 뒤에다 한번 설명드리게 될 건데요. 프라이빗 기 리파이토리와 같은 것들, 다크 파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리모트에서 푸시가 될 때마다, 트리거링 될 때마다 소스 빌드에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빌드가 되고 그 빌드된 내용을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저장이 되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단 저장이 계속 이제 문제없이 계속 이제 그 자료의 무료성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컨테이너 레지스터리가 저장이 될 때 저희가 컨테이너 버너러블리티 스캐너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혹시 이런 보안적인 홀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것들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CV 데이터베이스와 스캐닝을 해서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커 허브나 그리고 큐리어나 그리고 큐레이나 그리고 익스터널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소스 빌드에 똑같이 한 번 더 이제 이미지를 한 번 더 다른 걸 레이어링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모아서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 저희가 내부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그리고 웹 내부에서 쓰고 있는 서버나 혹은 이제 이미지를 사실 오픈시프트와 그 이미지 컨테이너 레지스터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 운영 목적이나 혹은 테스트 목적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는 역시 그 컨테이너 레지스터를 동일하게 이제 빌드된 상태니까 그걸 그냥 저희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디플로이만 하면은 사실은 동일 서비스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브 툴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데브 툴즈에는 저희가 소스 커밋, 그리고 소스 빌드, 그리고 소스 디플로이,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로 다 연결시켜주는 소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소스 커밋 서비스는 제일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프라이빗 키 리파이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럽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키 디렉토리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외 내부에 대한 접근을 사실은 프라이빗 리파이토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보안적으로 되게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S 전송도 가능하고 SSH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SH에 대한 키 접근으로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키 인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커밋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게 저희가 쓰고 있는 파일 세이퍼와 같이 연동을 해서 그 코드에 만약에 이런 그런 그 보안 시큐리티에 관련돼 있는 그 코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숨겨져 있다고 하면은 파일 세이퍼가 그걸 탐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실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악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악성에 대해서 내용들을 푸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스 빌드입니다. 소스 빌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서버 리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빌드 서버 운영할 필요 없이 빌드를 운영할 때마다 프로비저닝 가능하다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고요. 사실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자 필요한 공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빌드 서버들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도커 이미지에 대해서 빌드를 만들 때 도커 허브나 퍼블릭 저장소에 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원하는 커스텀 환경에 대한 레이어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스 디플로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포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롤링 업데이트나 혹은 이제 블루 앤 그린 그 배포 시나리오를 제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중단처럼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배포 단계 때마다 이 필요한 명령어를 사실 넣을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포 프로세스를 굉장히 유연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파이프라인은 사실 그 전체 과정을 다 자동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소스 커밋에서 git 푸시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푸시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 푸시가 일어난 게 이제 도커 파일이니까 그 도커 파일에 대한 빌드랑 같이 연동을 시켜서 다커 파일에 푸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미지를 계속 바꿔나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버저닝을 하고 그걸 계속 바꿔나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마 세션 3과 4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브 툴즈에 전체 연동되어 있는 소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큐어 CI/CD 데브셋옵스는 소스 파이프라인으로 제일 처음에 푸시 코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풀 코드가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파일 세이퍼가 이 보안에 관련돼 있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다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쓸 내용이 아까 컨테이너 이미지 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컨테이너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의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그 서비스가 배포되는 과정들까지를 보여드리는 한 개의 사이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3, 4번에서 이거에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똑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과 데브툴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브툴즈 등 다양한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레드햇의 기술대표 이승님께서 요약과 그리고 세션 세 번째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2에서는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한 오픈시프트 설치 자동화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브툴스를 활용하여 소스 커밋에서 관리하는 도커 파일을 사용하여 소스 빌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스 파이프라인의 트리거 기능을 활용하면 코드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자동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세션 3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세션 3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레지스터리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와의 오픈시프트와의 연동을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를 보여드리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다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 파스 툴과 레드 오픈시프트가 제공하는 CI/CD 혹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연동해서 구성하고 동작하는 데모 화면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스 커뮤니케이션 데브옵스 툴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 변경할 겁니다. 수정 변경이 되면 해당 소스 코드의 변경이 된 트리거가 발생하고요. 해당 트리거에 따라서 데브 세크 옵스 차원에서 코드 텍스트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미지 빌드가 될 거고요. 이미지 저장과 함께 해당 이미지에 대해 사이닝을 할 겁니다. 해당 이미지 사이닝하는 이유는 당연해도 여러 가지의 스캐닝과 그 다음에
레딧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 제공한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사인이라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상태에서 끝나면 대부나 테스트존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장된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 레딧 오픈시프트 안에 자체 레지스트리에도 업로드가 되고요. 당연하게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도 똑같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해당 업로드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스캐닝과 함께 CV적인 취약성까지 검사하는 루틴이 당연히 될 거고요. 해당 내용은 세션4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추가로 배포된 사인인까지 끝나면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 단계별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CI/CD, 즉 파이프라인 기법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도 수정부터 코드 수정부터 반복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테스트가 됐다고 판단하고 운영 환경에까지 배포하는, 즉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쿠버네티스 환경에 자동 배포해서 서비스가 온라인 되는 것까지 확인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테스트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실제로 그 다음에 운영 환경에 있는 레지스트리 간에도 서로 상호로 검사, 복제, 싱크 등을 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레딧의 오픈시프트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브옵스의 연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통은 대부나 혹은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데이터 센터, 즉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간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빌드하고 테스트한 것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센터로 복제돼서 똑같이 배포, 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마찬가지로 타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똑같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 싱크해서 배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구성된다면 센터 혹은 엣지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같이 연동이 구성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성된 오픈시프트와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브옵스 툴을 제공하는 걸 이용해서 서로 소스 코드 수정 배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CI/CD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션 4에서 설명드릴 각각의 단계별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보안 검사와 취약성 검사 이러는지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간단하게 오픈시프트에서 구성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실제로 오픈시프트는 오버뷰를 보시면 전체적인 클러스터의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에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연동하는 걸 위해서 데브옵스 테스트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전체적인 오버뷰뿐만 아니라 디테일을 통해서 상세 설명 자료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야물 형태로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CL을 하지 않고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프로젝트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구성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장고, EXGC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각 파이프라인은 단계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와 함께 상세 설명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야물뿐만 아니라 야물 파일에서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야물에서 어떤 쪽으로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네, 파이프라인을 에디트해서 클릭해서 보시면 각각의 단계별에 대해서 더 상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폴트로 보시면 현재 전체 파이프에 대한 변수값을 세팅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야물 파일 형태로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파이프라인 빌더를 보시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빌더를 보시면 각 태스크별로 확인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태스크를 클릭하면 태스크에 연동되는 또 다른 태스크 연동뿐만 아니라 각 태스크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 값을 확인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S2I에서 빌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빌드된 이미지도 되고 로컬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연동, 그 다음에 대부 테스트 환경에 배포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타 클러스터, 즉 NCP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도 배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CLI 화면에서도 보시면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해당 파이프라인의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도 야물 형태로도 가상이 가능하십니다. 각각에서 라벨이나 기타 몇 가지 설정값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아까 UI에서도 클릭해서 향하듯이 실제로 CLI 통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시면 각각의 수정값이 그대로 똑같이 저장이 돼서 변동이 되고 해당값은 똑같이 UI에서도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태스크별로 활동하시는 걸 작업을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no change라고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아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매니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와의 연동 시나리오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동되는 과정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그 VPC는 일단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Cloud X Redhat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이름을 제가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1.19 버전과 그리고 VPC 버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에 제가 워커라고 지정을 하고 워커 노드에 대해서는 사실 노드 수는 쭉 있지만은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세대의 노드로 설정을 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증키를 하고 생성을 하기를 시도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생성 중에서 운영 중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가이드에서 야물 파일을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컴피그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하면은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야물 파일까지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부분에 대해서도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도 카피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디플로마트 야물까지를 하는 부분까지를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시크릿 키 부분을 해야지 저희 쪽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예제로 만들어놨던 디플로마트 야물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디플로마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로마트 야물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고 나면 이전에 있던 것들을 지우고 원래 제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디플로마트 야물 파일로 가져와서 쿠베시티 어플라이 -f 디플로마트 야물 파일로 하면 이제 크리에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디스크라이브로 쿠베시티에 디플로이 됐던 내용들을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랑 그리고 리플리케이트 하고 그 다음에 파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띄워놨던 파드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즈 시키는 부분에 해당이 됐고요. 저희 거는 로드 밸런서로 익스포즈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제가 타입을 8080에서 쓰고 있는데 이걸 로드 밸런서를 바꿔주면은 서비스가 익스포즈게 되고 get 서비스를 통해서 팬딩 후 이제 URL 값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웹페이지에서 Hello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값을 HTTP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져왔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던 저희 이제 파이프라인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하는 이유는 저희가 코드에서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푸시를 해서 바로 반영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디플로이 야물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커밋 메시지를 그냥 init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로 하고 커밋을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배포 시나리오를 제가 구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simple http NKS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는 데브 스테이지가 기본적으로 스테이지가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없는 상태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데브 스테이지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배포 과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여기에 스테이지를 제가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스테이지를 이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배포 환경과 그리고 배포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요. 배포 환경은 이제 제가 사용할 게 쿠버네티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들어놨던 클러스터를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시나리오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디폴트 야물 파일을 이제 이쪽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이름의 시나리오로 제가 적고 파일 경로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리파지토리 부분에 디폴트 야물 파일을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은 롤링인지 블루그린인지 하나인지 나오게 되는데 저는 롤링으로 하고 실제로 소스 디플로이에 대한 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포 시나리오는 완성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소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일전에 만들어놨던 컨테이너 이미지만 하는 부분을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작업 추가를 통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simple http 디플로이라는 것들을 하나 더 만들고 제가 해놨던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디플로이 프로젝트를 동일하게 적어주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가정을 하고 선행 작업은 당연히 빌드 이미지 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드에 커밋이 벌어지고 나서 git 푸시가 벌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저희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디플로이 하는 과정까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베시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디플로이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이후 한 번 더 익스포즈를 시키고 익스터널 IP에 대해서 URI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동일하게 스트링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시프트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다가 기존은 제가 앞에 5라고 놨는데 77이라는 스트링만 바꿔서 git에다가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git 커밋, git add가 끝나고 이제 git 푸시를 하면은 이제 오픈시프트에게 트리거링을 가게 되는 이벤트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실제로 오픈시프트와 연동할 때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소스 코드 쪽에서
소스 코드를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밋을 누르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 오픈 시프트는 트리거 이벤트를 받아서 해당 소스 코드가 체인지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음 같은 작업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해당 NCP DevOps 테스트라인 파이프라인 동작을 하게 되고요. 트래그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단계별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당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파이프라인 런을 보시면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계별로 현재 하나씩 진행되는 것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패치 리포는 소스 코드 변경된 걸 통해서 변경된 걸 확인하고 소스 코드를 다운받는 거고요. 실제로 빌드할 때는 해당 소스 코드 이미지에 레딧에서 제공하는 UBI 베이스, 유니버설 베이스 이미지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빌드가 끝나면 실제로 디플로이, 즉 로컬의 테스트 환경에도 디플로이 하고요. 스코피오, 페어 커피 데브옵스를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레지트도 변경합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타겟 시스템과 그 다음에 커블릭 클라우드 한계에서도 다 똑같이 77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배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각각 작업별로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진지 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추가로 변경할지 혹은 이슈가 생겼다면 어떤 이슈 생겼는지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작업이 가까이돼서 태스크가 이렇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해당 데모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소스 코드를 변경하면 트리거가 발생돼서 오픈시프트의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되고요.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은 소스 코드 변경을 받아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로컬에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레지스트리도 업데이트를 한 후 또 다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에서 해당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스타트해서 서비스의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것까지가 이런 데모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브옵스와 오픈시프트의 파이프라인이 동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션 3의 데모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세션 잘 들었습니다. 벌써 4개 세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송차님께서 세션 세 번째 내용에 대한 랩업과 그리고 네네. 다음 세션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세션 3에 대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오픈시프트와 연동을 통해 오픈시프트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시도하고 소스 커밋과 컨테이너 레스트 연동을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동을 사용자들에게 좀 보여주는 세션을 가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서비스나 이제 프라이빗에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퍼블릭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관련 쿠버네티스인 NKS를 연동을 해서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이제 보안 내용이니까 이제 세션 4를 통해서 아마도 좀 더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션 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네 번째 세션으로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 도구와 그리고 오픈시프트의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상무님, 이번에 오픈시프트에서 보안에 대해서 좀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레드의 데브 세크옵스와 오픈시프트의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 혁신의 표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기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점차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보안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 관점에서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공급망 보안, 인프라 보안, 그다음에 워크로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데브옵스와 이런 보안을 관점을 가지고 데브세크옵스 관점에서 이러한 혁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설문조사에 따르면 컨테이너 배포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건 작년 재작하고 달리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계속 내는 얘기는 바로 보안 관점입니다. 심심치 않게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이슈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시큐리티 관련된 게 배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냐? 바로 어떤 식으로 데브옵스를 할 때 이런 보안과 연관되느냐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대부, 그다음에 옵스, 이 보안은 서로 상충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보안을 신경 쓰게 되면 이 대부 옵스란 어질리티 기본에서 반대되는 게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보안까지 신경 쓰면 대부 옵스의 가장 중요한 민첩성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글로벌 사례, 그다음에 로컬 사례를 보면 이 대부 옵스와 보안은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도 제공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드햇은 이러한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단점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즉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레지스트리, 빌드 관리, 그다음에 중요하게도 CI/CD 파이프라인 레벨에서 이런 보안 관점을 할 수 있다. 즉 빌드 측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배포 측면에서도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부터 시작해서 ID 액세스 관리, 플랫폼 데이터의 정형화 및 보안,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지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네트워크 등 모든 리소스에 대한 아이솔레이션, 즉 격리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 및 데이터에 대한 다른 것들 RBAC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들을 통틀어서 자동화하는 도구 또한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큰 관점을 반해서 데브세크 옵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작년이죠. 2020년까지 모든 설문조사 따르면 개발자분도 대부분 보안이 중요하다는 걸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개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는 보안에 쓸 시간이 없다는 게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일례로 많이 알고 계신 도커 허브나 혹은 프리 레벨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상에 있는 컨테이너들, 상위에 인기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취약성이 굉장히 많다. 최소 30개 이상의 취약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10가지 무료 인증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는 50%가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경우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10개의 커먼 CV죠. 10개의 커먼 취약성을 하게 보면 대부분이 이 알려진 취약성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상용 서비스 중에 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안 취약성이 있는 혹은 코드나 이러한 걸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비용이 부는지도 또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디자인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취약성을 조사하면 비용과 그다음에 구현 테스트를 지나서 실제 배포 후에 유지 보수했을 때 그런 취약점이 발견되고 이거를 다시 수정하는 데 걸리는 비용을 보시면 1과 100, 즉 100배 이상 정도의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데브옵스를 통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이런 걸 보안 혹은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단계에서 이거를 디자인 쪽, 테스트, 구현 디자인 쪽으로 점점 당겨서 디자인부터 이러한 보안적인 취약성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하는 것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통 레프트 시프트 혹은 시프트 레프트로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데브옵스에 세크를 붙여서 데브옵스, 세크옵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디자인, 구현 단계에서 빠르게 취약점을 검사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과 함께 전체 프로젝트 개발과 배포에 드는 시간도 또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프트 레프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보통 빌드, 배포, 운영할 때 CI/CD를 통한 자동화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이런 CI/CD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보안과 관련된 것을 도용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는 개발에 집중하고 실제 이 개발을 집중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약성 분석 및 이러한 데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의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네, 운영이나 실제 빌드 환경에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즉,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배포된 거는 검증된 컨텐츠와 신뢰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실행이 가능하고 또한 거기 각각에 따라서도 보안이 같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미지 스캐닝부터 시작해서 레지스트리, CI/CD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이한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이 접근되는지는 후반부에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빌드 측면입니다. 빌드할 때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한은 어떤 식으로 Shift Left를 하냐입니다. 보시면 외부 이미지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각각에 대해서 이 이미지 소스 코드와 이미지 컨텐츠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온디맨드 형식으로 점검합니다. 만약 이러한 하고 자동으로 CI/CD 파이프를 통해서 구성, 개발, 배포, 테스트를 하고요. 다시 거기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예전에는 CI/CD라고 했지만 CI/CD, CT 혹은 CC라고도 합니다. Continuous Compliance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에서도 보안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포된 환경에서도 오픈시프트는 다양한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에 대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네임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격리된 환경에서의 서로 네임스페이스는 서로 간에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을 줄일 뿐더러 한쪽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즉 다른 네임스페이스 있는 쪽에서는 완벽하게 보호된다. 즉 각각 격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별로도 사용자한테 알베기마로, 즉 세분화된 역할기관 액세스 제를 통해서 권한을 구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으로 데브옵스 민첩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운영 관점에서 보면 실제 런타임에서 보호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보안 도구나 혹은 저희가 후반부에 보여드릴 것도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을 얘기한다면 실제로 운영 중에서도 보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격리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시, 네트워크 정책 혹은 멀티허스를 통한 네트워크 보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세분화된 프로젝트에 최소화의 권한으로 주문해서 각각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간의 격리 및 보안이 정착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는 리눅스가 보안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보안은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보안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호스트 레벨, 운영 체제 레벨에서 보안 통해서 컨테이너까지 보안이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보안은 리눅스 보안 제한에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픈시프트는 또는 레드의 기반의 코어 OS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고요. 디폴트로 OS 레벨에서 SE니스와 S버트를 통한 커널 네임스페이스 보안이 있고요. 각각의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보안, 추가로 SC 컴프랑 CG 그룹을 통해서 각각의 컨테이너의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싱글 사인을 통한 아이덴티 혹은 감사 로그 등을 통해서도 보안이 제공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픈시프트는 이러한 운영체제 레벨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그다음에 구성, 각각의 워크로드 앤 라이프 사이클 자체도 자동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즉 오픈시프트는 하나의 컨테이너 플랫폼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와 시스템 플랫폼을 다 같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컨테이너 운영을 통해서도 데이 1, 데이 2에 대한 보안을 제공인데 실제 설치, 배포, 경고, 운영 등 헬름 차트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 기본 배포 등을 할 수 있고요. 오픈시프트에서 오퍼레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통해서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개 단계별을 각각에서도 자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용자나 혹은 공격자들이 끼어들 틈이 없이 보안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치, 배포, 경고, 운영 각각 하부에 다중 클러스터 인식이라든지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픈시프트 이러한 CV에 대한 자동 차단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공격자들이 실제로 공격을 했지만 알려진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했지만 오픈시프트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자동 오류를 막았다는 것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린 겁니다. 네. 레드햇은 이와 마찬가지로 CV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사이버 보안이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안 패치를 해놓고 긴급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시프트의 보안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실제 데모를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희 보안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세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파일 셀퍼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관련돼 있는
스캐너 그 두 개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코드는 제가 다커 파일,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커밋에서 코드를 올려서 파일 세이퍼에서 체킹하고 파일 세이퍼에서 체킹된 내용을 가지고 소스 빌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미지 만드는 걸 다시 컨테이너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 스캐너로 돌리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커밋에 먼저 제가 만들게 될 거고요. 소스 커밋에서 리파이토리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을 제가 넣을 거기 때문에 HTTP에 대해서 기존에 만드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HTTP를 하고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쓸 파일 세이퍼 연동을 하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서 문전까지는 금방 빨리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단 코드로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간단하게 파이썬을 통한 HTTP 서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웹서버.python에 대해서 만들고 간단하게 커밋 메시지를 넣고 커밋을 하게 되면은 git 푸시와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UI에서 다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소스 빌드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커밋 메시지도 똑같이 하고 이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웹서버 쪽에 파일 세이퍼가 미검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검사를 요청을 진행을 하면은 파일 세이퍼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 검사 완료라는 표시가 되게 되고요. 별다른 내용에 대한 진단 파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현재 이 파일에 대해서는 코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됐고요. 보통 시큐리티 홀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컨테이너 레지스터를 만들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플 HTTP에 레지스터리 레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음을 하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설정을 건드리는 거 없이 똑같이 하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를 만들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심플 HTTP 레포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심플 HTTP 컨테이너 레포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여기서 이미지를 계속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관련 이제 아까 다거 파일을 이용해서 거기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빌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나 하고요. 심플 컨테이너 빌드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파지토리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테스트 HTTP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랑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게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 3 그리고 도커 엔진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최소한으로 하나 맞추게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따로 설정할 건 없고 빌드 전 명령과 빌드 후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약간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커 파일은 제가 소스컴에서 만들어놨던 다커 파일의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대한 레지스터 위치, 그리고 이미지 네임,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샵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 버전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연동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파일 세이퍼는 아까 제 소스 커밋에 연동했기 때문에 따로 연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 제가 코드가 커밋이 되면은
바로 소스 빌드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일단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소스 파이프라인을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심플 HTTP를 넣고 그 다음에 트리거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리파이토리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HTTP가 제가 만들어 놨던 커밋 부분이기 때문에 소스 커밋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벌어지면은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스 빌드 제가 만들어 놨던 아까 소스 빌드를 그대로 프로젝트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빌드 컨테이너라고 제가 일단 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행 작업은 기본 없기 때문에 선행 작업 없이 하고 다음으로 선택을 하고 파이프라인 생성을 하면은 코드가 git push가 벌어지고 변화됐을 때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 저는 일단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빌드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빌드 명령어나 그리고 전체적인 로깅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로 가서 이미지 스캐닝을 했던 결과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깅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스캐닝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보안 취약점들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터리 제가 만든 거에는 현재 이런 버그가 이런 이제 시큐리티 보안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일 세이퍼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터리에 있는 이미지 스캐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의 열정적인 설명과 데모 잘 봤습니다. 총 4개의 세션이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상세하게 아주 자세히 내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전 등록 때도 그렇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창만 보니까 총 한 100개 정도 질문이 좀 쌓였는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모든 내용 답변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조금 바로 즉답 드릴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추후 답변 드릴 수도 있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두 연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린 라이브 Q&A 세션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을 보면요. 이니트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니트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오늘 발표해 주신 송창환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도 운영팀에서 그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링크에 딸린 내용들을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이랑 채팅창 두 가지 참고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중에 조금 이제 답변이 덜 됐던 부분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세션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면요.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송창환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네네. 베어메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베어메탈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은 다른 환경에서도 레드햇 오픈시프트 구성이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이 다양한 특화 클라우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 금융 클라우드에서 사실 구성이 가능합니다. 금융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이제 그냥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안에서도 베어메탈에 사실 렐8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구성이나 내용을 만약에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공식 문의 채널이나 혹은 저희 내용을 알려주시면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다음 질문은 레드햇 관련 질문이라서 이거는 기술 대표 이승일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공통적인 질문 두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두 가지 순서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에서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레드햇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인지 아니면 별도 번들된 제품인지가 조금 헷갈리시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드의 오픈시프트에는 CLI 기반의 엔서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베어메탈, 가상머신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 스탠드얼론 형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레드의 오픈시프트에서는 오퍼레이터 형태로 자동화 설치 구성도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시프트를 사전 구성할 때 이제 가상머신 통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베어메탈,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등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성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데모 환경에서는 저희가 가상머신에 프로비전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베어메탈, 가상머신, 클라우드 및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프로비전 및 구성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관련된 패러미터 값을 미리 준비하시면 사전 준비부터 설치 및 구성 후, 그다음에 구성 후에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성까지도 다 자동화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좀 질문을 교차해서 드려야 되는데 좀 이참에 이어서 확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레드햇의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한 오픈시프트 설치 및 배포를 할 때 어느 단계까지 자동화가 가능한지 이걸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1과 2에서 같이 보였듯이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설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실제 설치 그리고 설치 후에 추가 구성에 관련된 작업들도 다 자동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CI/CD 혹은 컨티뉴스 테스트 같은 환경에서 구성이 가능하고요. 가장 핫하고 중요한 데브세크옵스 부분도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다 자동화 가능합니다.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RBAC, 즉 롤 기반 역할 기반으로 최소화의 권한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도메인 환경을 통한 컨트롤 및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약간 마법의 명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두 다 네. 가능하고 연동 가능하고 이런데 뭐 이런 말씀 함부로 드리면 안 되죠.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세션 두 번째 관련된 질문이고요.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나 다양한 도구들을 오픈시프트랑 연동할 때 어떤 제약사항은 없는지 이걸 궁금해하셨는데요. 송차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한은 따로 없으며 데브툴즈는 아마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같이 소스 커밋, 소스 빌드, 소스 디플로이 그리고 그 전체를 자동화하는 소스 파이프라인 같이 이제 사실 오픈시프트도 그와 비슷한 기능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약간 저희가 기능을 다 풀어놓고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상품을 선택을 해서 사실 이제 워크로드나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는 이점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 커밋과 컨텐츠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이번 웨비나에서 얘기 드린 이제 소스 커밋과 컨텐츠 레지스트리 공유하고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과의 서비스를 연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는 서비스를 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빌드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융합을 해서 사실 저희는 사용자의 입맛에 딱 맞게 하는 맞춤 서비스를 사실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마법의 명약이었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러니까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네네, 맞습니다. 찰떡 서비스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뭐 네이버 클라우드와 레드햇 솔루션을 연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세 번째 세션에도 있어서 요거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니지빌드로 만든 이미지를 오픈시프트에 구성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사전 질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네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소스 빌더 통해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는 오픈시프트에서도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하고요. 개발 버전이나 혹은 프로덕션 단계나 보통 태깅을 해서 뭐 원하는 단계를 좀 많이 공유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하시는 시나리오를 쉽게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테스트 단계에서 소스 커밋에서 소스 빌드를 하면서 그 빌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오픈시프트에서도 똑같이 그 빌드 트리거를 감지해서 그 서비스를 디플로이하는 이벤트를 테스트한 게 있으며 성공적으로 그 빌드 이벤트에 대해서 캐칭하고 그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많은 답변이 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 계속 질문을 이어나갈 수는 없고 이제 조금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 중에 좀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고 이거는 레드햇과 네이버 클라우드 모두에 좀 영향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오픈시프트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해서 사용 가능한지, 오픈시프트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연동 부분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구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레드햇 이승일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공공 분야에서 오픈시프트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레드햇은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선문지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면 추후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드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좀 설명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저희 내에 또 공공 솔루션 아키텍처 팀도 있고 전담 컨설팅 팀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서베이 질문을 통해서 문의를 등록해 주시면은 차례대로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모든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저희가 비록 만나고는 있지만 채팅으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소통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도 설문지 혹은 안내됐던 이메일 혹은 레드햇이나 네이버 클라우드의 고객 문의센터 이런 쪽으로 이 웨비나를 시청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궁금하다 혹은 아니면 송창한님, 이승일님과 연락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도 정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좀 저희가 궁금한 내용을 답변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설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발표자분들의 세션과 데모 그리고 질의응답 모든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다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은 사후 서베이 질문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는 설문통에 남겨주시면 추후 더 유익한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레드햇 솔루션, 오늘 연동 부분, 기술적인 안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도 설문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담 솔루션 아키텍트 그리고 컨설턴트 분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전문적인 답변, 커스터마이즈 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참여해주신 분 중 30분을 추첨해서 맛있는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설문 꼭 참여해 주셔야겠죠? 네.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제가 두 분의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렇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긴장을 했고요. 네. 저 오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송찬님. 네,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오픈시프트를 활용하여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시프트 연동을 통해 사실 자유로운 서비스 이동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의 장점을 사실 마음껏 누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드햇과 협업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활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차관점을 많이 가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드의 기술 대표 이승일님 네. 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세션을 준비하는 동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레드의 솔루션의 공합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션과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고객 여러분 또한 생산성 증가와 비즈니스 영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봤던 저 역시도 웨비나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디지털 전환 더 좋은 방법을 꾀할 수 있었던 그런 팁을 드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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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